네, 2019년 5월 14일 화요일 장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오늘은 이제 아침 시간에 698포인트 코스닥 기준, 698포인트 코스피 기준 2056포인트대를 저점으로 만들고 올라온 하루였지만 뭔가 시원하게 크게 상승을 했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 아침에 뭐 10분 내에 저점을 형성했구나 정도,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10분 내에 저점을 형성했구나 정도만 느낄 수 있는 하루였고, 종목들은 개별적으로 많이 움직였을 겁니다. 어떤 이제 시장 대비 약했던 종목도 있을 거고 강했던 종목도 있을 거고 좀 골고루 많이 나올 거고, 지금 오늘 올라오기 시작한 것들 예전에 10월 폭락장을 겪을 때도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제 시장을 보시면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10월 30일이네요. 자, 10월 30일 기억하실 겁니다. 뭐 10월 한 달 내내 9월, 사실 10월 달이 아니라 9월 중순 추석 끝나고부터 그냥 9월 중순 그냥 내리 꽂았어요. 내리 쫙. 그렇죠? 추석 전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 당시에 한 달에서 한 달 반, 이때는 실질적으로 한 달이죠. 10월 초가 여기니까. 한 달 동안 내리 꽂는 동안에 사실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꽂고 나서 반등할 때, 이날, 지금 사실, 이날이라고 확정 지을 수도 없어요. 뭐 이날일 수도 있는 거니까. 확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중간에 양봉 하나로 만들어둔 날. 어딘지는 뭐 지나가 봐야 알겠지만, 예를 들어 이날이라고 쳐볼게요. 당시에 제가 야간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때 상한가 간 거. 첫 번째 날 상한가 간 종목.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거 뭐가 있죠? 이날?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반응이 나온 거. 제일 먼저 밑바닥에서 끌고 올라온 거. 시장 처음 최저점 찍는 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대표적으로 여기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에 반응이 나온 거. 두 번째 날. 10월 31일. 아마 제가 기억은 러셀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세 번째 날에 나온 것도 있어요. 상한가. 네 번째 날에 상한가 나온 것도 꽤 이제 점점 몇 개씩 늘어납니다. 다섯 번째 날도 있습니다. 이 당시 뭐 했어요? 시장이 안정되는 것을 기다려서 반등하는 동안에 준비된 세력으로부터 먼저 치고 달리는 것들이 순차적으로 발생한다라고 그 당시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가면서 시장은 정돈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새해가 돼서 11월부터 12월까지 횡보장을 그리다가, 이때 충분히 먹을 거 많았죠. 횡보장을 그리다가 새해가 되고 3일 동안 내리 꽂았어요. 이틀 내리 꽂고 3일째 오전 동안. 바로 그때가 이때죠. 1월 2일, 1월 3일 음봉. 2019년이 됐는데도 이틀 동안 음봉을 줬습니다. 이날. 보이시죠? 1월 4일 오전에도 음봉으로 쭉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뭐 했어요? 시작. 개인 투자자들한테 3일 동안에, 이틀 반 동안, 2.5일간 2019년 새해 실망감을 줬어요. 다들 2019년에는 잘 될 거야 이렇게 기대하고 왔는데 2.5일, 이틀 반 동안 실망감을 주고 나서 도망간 개인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고 나서 한동안 반등이 일어나요. 그 사이에도 계속 순차적으로 살릴 종목들 계속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자금이 준비가 된 중소형주들. 준비가 안 되면 아무리 어떤 호재가 나와도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중소형 개별 주에 한해서요. 어쨌든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오늘 흐름을 보세요. 오늘 이게 여긴지는 지나가 봐야 알겠지만, 오늘 어떤 종목들에서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지. 대표적으로 오늘 아까 전에 이날이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다음 날이 러셀이었다면 당시 강자가 제일 먼저 상한가 들어간 거,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동전에서 상한가 들어간 거. 그때 흐름 볼까요?
시장이 이날 10월 30일 그쵸? 동전에서 거의 아침에 동전까지 보여줬어요. 105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1050원으로 시작했는데 아침에 동시호가로 뭐 800원대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상한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그러고 나서 순차적으로 다른 종목도 있었고 오늘은 뭘까요? 오늘은 TNR 바이오팸이 나왔어요. TNR 바이오팸. 저 밑으로 떨어졌다가 오늘 얘가 1등으로 시장이 살아날 때 항상 나타나는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나타난 겁니다. 주도주가 탄생한다. 그날 가장 먼저 닫아버리는 종목이 탄생한다. 남성은 어제도 올라갔으니까 남성은 제외하고 다른 특별한 호재였으니 갑자기 터진 호재. 내일도 만약에 지금 미국 증시가 오늘 양봉으로 마감되는 줄 봐야 돼요. 사실은 미국 증시가 진짜 미국 증시가 오늘 이런 식으로 색깔이 왜 이래 양봉으로 마감되는 모습을 또 봐줘야 됩니다. 이게 나오고 나서는 이제 관망하던 거에서 조금 매매를 해볼 수 있어요. 뭐 다른 거 팔아서 접근한다는 식으로 조금씩 팔아서 접근한다는 식으로 매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확인을 한번 해야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증시가 오늘 양봉을 했지만 뭐 다른 나라도 다 양봉 마감이에요. 오늘 같은 날은. 이거 확인을 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날에 들어가는 강한 상한가 종목이 생기겠죠. 반등 첫 번째 날 TNR 바이오팸이 대표적이었다면 두 번째 날에도 생기겠죠. 세 번째 날에도 생기겠죠. 구름대 타고 올라가는 동안. 만약에 이렇게 못한다. 만약에 또 다른 변수가 밤 사이에 생겨가지고 또 음봉으로 한번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까지 기다려봐야 돼요. 여기에서 찍고 턴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양봉으로 돌아 올리는 거. 일단은 그게 필요해요. 그래야 한숨 돌릴 수 있을 겁니다. 아직은 미약해요. 아직 뭔가 어설퍼요. 다만 2018년 10월 30일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보여줬던 시장 바닥의 신호탄처럼 오늘 그나마 TNR 바이오팸이라는 종목이 오늘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종목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종목. 물론 이렇다고 해서 시장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끌어올리는 주체는 주도주를 만드는 주체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끌어올리겠어요. 누군가는 땡긴 거잖아. 이게 뭐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상한가를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사람이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프로그램은 사람이 개입 안 하나요? 사람이 만든 거지. 어쨌든 사람이 개입해서 거기에 의도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가던 종목이 아니라 망가진 종목에서 탄생했을 때 시장 바닥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다 내려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시장 지금 수십 년째, 제가 본 거는 십몇 년이지만, 십수년이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시장은 급락이 나오면 급등도 나오고, 또 폭락이 나오면 폭락장도 나오면 폭등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항상 시장이 V를 그리고 이제 다 됐다 싶을 때 항상 망가졌던 종목이 주도하는 한 종목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2300개 중에 오늘은 이게 1등으로 갈 거를 어떻게 알고 여기서 사겠어요. 지나가 봐야, 올라가는 파동이나 봐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해석은 해볼 수 있죠. 10월 30일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10월 31일에 러셀이 나왔던 것처럼 5월 14일에 TNR 바이오팸, 5월 15일에 뭐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럴 확률이 좀 더 생겼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과거에도 항상 그랬습니다. 역사는 반복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의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역사는 어느 정도, 주식의 흐름,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은 어느 정도는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지금 처음 겪는 거는 오로지
트럼프 하나예요. 시장이 처음 겪는 거는 트럼프 변수 하나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변수가 이거는 과거부터 있었지만 세대 교체가 된 다음에는 처음 겪는 일이죠. 트럼프는 아예 생전 처음이고요. 이런 정치가는 지금까지 없었다. 이런 대통령은 지금 그 광고 뭐예요? 지금까지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트럼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예측하지 못하고 있어요. 흘러가는 말 한마디에 세계 증시를 쥐락펴락 할 수 있어요. 어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미국 밤사이, 우리 밤사이에? 미국 증시가 다 떨어졌어요. 오늘 어제 다 미국 나스닥 3% 떨어지는 거 보고 저는 한 3.2%까지 떨어지는 거 보고 잤어요. 새벽 한 2시 정도 됐을 겁니다. 결국에는 크게 만회 못하고 그냥 쭉 떨어졌어요. 그렇죠? 떨어져서 끝났어요. 근데 이 서머타임이 적용돼서 미국 증시는 5시에 끝납니다. 우리 시간으로. 원래 6시인데. 새벽 5시에 가까워졌을 때 거의 5시 다 돼서 트럼프는 미국에서 중국과의 타협, 협상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남겼고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어쨌든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중국에서 그 사이 밤사이 공격해서 떨어진 거잖아요. 6월 1일부터 뭐예요? 미국 제품 미국에도 관세를 우리도 부과하겠다. 맞불을 서로 공격했잖아요. 중국도 반격했잖아요. 5월 18일까지 자동차 관세, 수입 자동차 관세 결정한다는 것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또 6월 1일에 중국에서도 공격했고 그러나 이 모든 게 시간이 아직 남았다라는 멘트를 남겼죠. 그리고 G20에서 만난다. G20에서 뭔가 결정할 단서를 제공을 했습니다. 트럼프. 근데 여기까지 이게 6월 28일, 6월 29일이에요. 현지 시간으로. 여기까지 과연 끌고 갈까? 일단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 그리고 협상할 의지도 있다는 것, 그리고 추가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본인이 세계 증시가 이렇게 망가지는 것, 특히 미국 증시가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아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 했어요. 증시가 떨어지는 쪽으로 하지 않겠다. 입장을 한번 바꿔보세요. 내가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증시를 떨어뜨리거나 크게 올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 증시를 떨어뜨리거나 올릴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꿔보세요. 그게 바로 지금 트럼프죠. 이렇게 입장을 바꿔보세요. 그리고 2020년 언제 11월인가요? 미국 대통령 선거. 재선에 욕심이 있는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0수년간 상승해온 미국 증시를 말 한마디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을 텐데 어느 정도는. 물론 그게 말로 진짜 다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향을 너무나 강하게 미칠 수 있는 건 맞잖아요. 이거 누구나 이건 인정하잖아요. 말 한마디 하면은 영향을 엄청나게 미칠 수 있다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보셨잖아요. 이런 입장에서 난 1년 뒤 재선을 노리는 대통령이야. 근데 10수년간 상승해온 증시가 있어. 망가뜨리고 싶어요. 적어도 그 흐름을 유지를 시켜놓고 싶어요. 저는 적어도 그냥 유지를 시켜놓고 싶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흐름은 거치더라도.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때까지는, 내년도까지는 증시가 그렇게 크게 대세 하락장으로 막 갈 정도까지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어떤 경기 지표가 나오더라도, 그리고 물론 중국에서도 지금 경기가 정점을 찍고 미국에서 살아나는 분위기인데 어떤 게 나오더라도 정부가 개입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방어를. 적어도 방어는 해놓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끝나는 어제 종료되는 마당에 그 시기에 나는 지금 시장이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금융시장이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시장이 무조건 양봉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양봉인지가 까봐야 아는 거였죠. 오늘 시장은. 이런 입장이고, 어떻게든 그 중간 선거도 그렇게 신경을 썼는데 어떻게든 이 흐름 그대로 유지를 어느 정도 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증시도 움직일 거예요. 환율도 안정될 거고. 환율이 지금 안정이 안 되고 있어요. 오늘 1190원인가요 거의? 외환당국이 개입을 해도 쉽게 안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미중 무역전쟁이 달아올랐고 심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해결될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밤 사이에, 그것도 새벽 5시에 미국장이 끝날 때쯤 밝혀졌고, 미국 선물 올라가고 있고, 세진 않지만. 그리고 10월달과 차이점이 또 있죠. 10월 폭락장과 차이점. 지금 5월 폭락과 10월 폭락의 차이점. 언론의 역할의 차이가 있습니다. 10월 폭락장에서는요, 중간에 미리 언론은 다 됐다라는 얘기를 더 많이 썼어요. 다 왔다. 다 내려가기도 전에 절반부터 조금 떨어지기 때 다 왔다.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 상단부에서 떨어질 때. 이 위치에서 초반에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언론 뉴스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규환이 된 거예요. 생각보다 더 떨어지고 생각보다 더 떨어지고 미국장도 생각보다 더 떨어지고 투매가 투매를 부르고 당시에 모두가 예상을 다 뛰어넘은 거예요. 10년 만에 왔으니까. 언론에서도 여기선 다 됐다. 충분히 다 내려왔다라고 다 했는데, 그리고 특히 여기서. 그런데도 더 망가지니까 완전히 아비규환이 돼서 투매가 계속 시스템적으로 자동으로 뭔가 계속 자동으로 같이 투매 나오고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뭐예요? 오히려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뭐예요? 미중 무역 전쟁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언론 포지션이 더 많습니다. 안전자산을 더 비중을 실어야 한다라는 그런 언론 뉴스들이 더 많아요. 다른 점입니다. 언론대로 된다면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대로 되잖아요. 대한민국 혹은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은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산업 현장에서 혹은 각자 자신의 맡은 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뉴스만 보고 선물 옵션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려갈 것이라는 언론이 우세하면 풋 옵션 걸거나 반대로 가는 것들 사거나,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면 그냥 돈 다 끌어서 주식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콜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언론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언론이 굉장히 부정적인 게 많았어요. 장기화될 것이 11월까지 장기화된대요. 한번 그 검색해서 보세요. 11월까지 미중무역 전쟁이 장기화돼서 시장을 압박할 수 있다. 그럼 시장이 지금부터 11월까지 누른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6개월 동안 하락한다고요? 지금 이 한 달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두 달을? 100%는 없겠죠. 뭐 그렇게 진짜 극히 드문 확률로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확률 낮은 쪽에서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그냥 지금 로또만 사면 돼. 로또 사는 입장이잖아요. 똑같잖아요. 확률이 높은 쪽으로 계속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은 언론에서는 자꾸만 강조를 합니다. 이거 길어진다. 자꾸만 팔아라. 아이고 개인 투자자 철수 아버지 뉴스 보셨죠? 파셔야 돼요. 이렇게 유도를 한다는 겁니다. 안전자산 하세요. 지금 안전자산이 뭐예요? 뭐겠어요? 비트코인 하세요. 비트코인 지금 1000만원 가요. 1억 갈 거예요. 책 보세요. 비트코인 1억 간다는 책도 나왔어요. 최근 출간된 책 중에. 또 비트코인 1000만원대에서 2000만원 가겠지라는 심리에
주식에서 또 비트코인 자금으로 지금 비트코인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죠. 2년 전에 되풀이 된 내용 아닌가요? 2017년 말에 코스닥 비트코인 역전 현상 때 했던 거 아닌가요? 이때 아이고 시장 떨어지네요. 주식 떨어지네. 비트코인으로 가서 비트코인 지금 엄청나게 가요. 비트코인 다 비트코인 사. 너도 나도 비트코인 사. 그러고서 유의 시장은 엄청나게 폭등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반대로 엄청나게 폭락을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400만원에서 900만원대까지 쭉 올라왔어요. 2배 이상 올랐어요. 와 대박이네. 여기서 산 사람들. 근데 여기서 산 사람들이 하는 거지.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2천만원 얼마야? 하여튼 뭐 수천만원에서 떨어졌잖아요. 이건 생각 안 하나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 산 사람, 여기서 진입한 사람들이 먹는 거지. 남들 외면할 때, 남들 비트코인은 안 된다 외면할 때. 물론 저는 지금 비트코인을 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비트코인을 뭐 이끌어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잠을 못 자요. 24시간이기 때문에 못해요. 생활이 자체가 안 돼요. 생활은 챙기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주식에 맞춰서 관점으로 매매 관점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남들 외면할 때 핵심입니다. 남들 열광할 때 이거는 뭐 기본 누구나 아실 거예요. 근데 행동은 못합니다. 행동은 못해. 왜? 두렵거든요. 뉴스 키면 TV 키면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신문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공포 주거든요. 하여튼 요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그게 뭐 하루아침에 막 끝날 일은 아니에요. 뭐 단기 출렁임이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또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비트코인 또 걔네들 또 1000만원 라인에 1000만원대에 또 많이 살걸요? 개인들이 많이 사면 개인들 쉽게 돈 벌어주는 행동을 누가 과연 할까요? 모든 금융 시스템은 개인들이 파산이 나는 쪽으로 이동합니다. 반대로 생각을 항상 해주셔야 돼요. 뭐 모든 게 다 그렇게 되지 않을지언정 항상 기본은 반대. 나는 이 개인들을 엉망으로 만드는 금융시장의 반대편에 설 수 있는. 그러면 먹는 거죠. 누군가는 먹기 위해 만든 금융시장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돈을 벌기 위해 이게 만들어졌잖아요. 금융시장 자체가. 그 사이에 작전들도 엄청나게 많았던 거고 작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알게 모르게 그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사람이 매수해서 올라가는 거고 사람이 매도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뭔가 그 어떤 힘도 개입이 안 되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힘이 개입됩니다.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는 거예요. 모여서. 그러니까 군중 심리 같은 것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하여튼 생각해 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지금 폭락이 나오기 전에 폭락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은 그것은 그런 능력이 있으면은 월스트리트에 가서 뭔가를 했겠죠. 지금 웬만한 증권사 프로그램 자체도 공매도만 하면서 시장이 언제 잡힐지 기다리는 정도죠. 왜냐면은 다 주식은 누군가 다 보유를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진짜로 시장이 엉망이 완전히 그냥 앞으로 11월까지도 계속 떨어진다 하면은 지금 이런 식의 거래가 아니라 한 방에 뭔가 더 쏟아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과거처럼요. 언제요? 과거처럼. 진짜 시장이 완전 그냥 엉망이 될 거다. 지금부터 다 팔아야 된다라고 도망가면 모든 시장 주체가 지금 주식을 보유한 모든 시장 주체가 다 던집니다. 전 종목 하한가 갑니다. 전 종목 하한가 간 날이에요. 거의 전 종목이 하한가 간 날. 이렇게 됩니다. 11.4%가 떨어졌어요. 시장이. 당시에 하한가는 12%였습니다. 딱 안 떨어지죠? 11.7% 어떤 거 11.7% 어떤 거 11.8% 이러겠죠? 안 움직이는 종목 있겠죠? 시장에 전 종목 하한가. 거래되는 모든 종목은 다 하한가였던 거예요.
이렇게 빠집니다. 진짜로 시장이 무너지는 장세에서. 지금 그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기껏해야 3% 하락이었어요. 3%대 하락.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 폭락 이거를 예견하고 여기서 다 던지기는 어려운 겁니다. 물론 그냥 추정하고 맞출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번에는 합성 선물이나 선물 포지션을 봤던 사람들은 그런 결정이 어려웠을 그런 예측이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트럼프, 시진핑, 우리나라 시장의 플러스 김정은. 사람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갑자기 생긴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반응을 보였지만 갑작스러운 반응에서는 원래 갑작스러운 것은 갑작스럽게 다 원위치 되는 경향이 강한 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V 반등이라는 것도 있는 거. V 홀, 블랙홀 같은 은어도 생긴 겁니다. 자, 하여튼 시장에 대해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을 해석하는 전반적인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고, 제가 판단하고, 제가 분석한 것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판단은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하시면 되겠죠. 근데 저는 좀 시장을 길게 보는 경향이 강한 사람이고, 길게 보는. 이런 곳에서 핵심적인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메커니즘, 호가 돌아가는 상황, 수급 돌아가는 상황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미국 증시가 여기서 신고가를 갈 수 있다라고 마감 방송 말씀드렸던 거고 여기 신고가 결국 찍었잖아요. 찍기는. 길게 보는 관점, 시장을 좀 멀리 봐야 돼요. 그래서 종목들을 볼 때도 나 지금 못 견디겠어. 어떡해 지금 갑자기 트럼프가 이렇게 돼가지고 시장이 뭐 일주일 동안 이렇게 박살이 났는데 내가 미처 팔지 못한 종목이 지금 많이 내려왔어. 어떡하지? 종목을 이렇게 한번 길게 보세요. 어떤 종목을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좀 오래된 역사가 좀 깊은 종목을 선택해서 한번 길게 보세요. 하나를 선택해서 한번 길게 보세요. 자, 한번 보자. 야, 이런 장에서 이런 위치에서 내가 샀으면. 그리고 몇 달 동안 그냥 묵혀뒀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마음을 다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종목이 미래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미래에 어떤 실적이 향상된다든지 어떤 재료를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매집을 했는데 안 나간다든지 분명히 돈 벌러 누군가 매집을 해왔는데 아직 어디서 파는 적도 없고 그대로 갖고 있다든지 근데 그게 재료가 있는 종목이고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고 적자에서 흑자로 변하는 종목이고 그럴 수 있는 종목인지 미래 산업에 속한 종목인지 등등 어떤 호재가 갖고 있는지 대주주는 누구인지 최대 주주는 누구인지 대표이사는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그런 종목에 타당한 갈 수 있는 종목들 타당한 종목들을 한번 길게 한번 보세요. 저 위치에서 내가 몇 개월만 한번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것도 우리가 다 먹었던 종목이죠. MPK. 제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저런 위치에서 잠깐 올라갈 때 말고 내가 한번 갖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을 좀 인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피하지 못할 거라면. 자,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수급은 코스닥 외국인 1000억 정도 매수를 했고 코스피는 좀 팔았는데 선물은 외국인들이 좀 장악을 했어요. 선물은 투신도 막판에 좀 들어왔네요. 뭐 이런 거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투신들이 계속 나갔다가 빠졌다 하는데 어쨌든 선물로 투신이 강력하게 들어왔던 것도 확인이 되고 수량 자체도 그렇고 외국인들 장악했고 오케이. 네. 일단 미국 증시 밤사이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고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기를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한번 확인을 하고 다음 매매 내일 모레 그다음에 다음 달 이렇게 매매를 천천히 준비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일단 시장의 흐름에 집중을 좀 하면서 판단을 뒤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